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은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한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경찰관을 만나러 간다는 거였는데 7일째가 됐지만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담당 경찰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다가 풀어준 부분입니다. 당연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여성이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 경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바로 풀어줬고요. 용의자는 그 길로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쉽게 풀어줬을까요? 그 외의 미스테리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실종 사건 보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요? 글쎄요, 일단 아마도 지금 실종 당시에 이미 이 피해자가 무엇인가 좀 위험을 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 이미 네네. 위험을 감지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는 행적을 주변인에게 알리고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주변에 언니를 포함하여 나름 본인이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간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서로 간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것을 감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용의자인 형사를 만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제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것. 네, 이것은 뭔가를 느꼈을 거다. 그렇죠. 네,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길로 실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실종 여성이 만나러 간다고 한 사람이 용의자 정모 경사였으니까 당연히 가장 유력한 용의 성상에 있었을 텐데 담당 경찰은 한 차례 조사하고 그냥 풀어줬어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몰아갈 수만은 없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24일 날 집을 나갔거든요. 예. 그리고는 참고인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게 25일 밤 12시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리 많이 지연돼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언니가 실종 신고를 해서 실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고인들 예컨대 뭐 알던 사람들을 두루두루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엇인가 좀 의심이 돼도 결국은 피의자로 체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고인으로 일단은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사실은 계속 잡아두거나 야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그렇군요.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돌려보냈다가 그 다음날 또 부르더라도 이걸 체포해 놓을 수는 없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사자가 강하게 이제 그 본인의 인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무작정 잡아놓을 수만은 없는 예컨대 지금 뭐 의심은 되지만 전혀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고 뭐 이제 뭔가 격하게 싸운 흔적 같은 게 있어서 좀 수상한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 담당 경찰관들이 긴급 체포를 요청했다가 상부에서 이것을 묵살했다. 이 정도 증거로는 안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얼굴에 자국이 난 것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여부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존재를 틀림없이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을 것이고 얼굴에 난 흉터 같은 것은 사실은 다양한 가능성이 그대로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나 이거 어젯밤에 우리 부인이랑 싸우다 그랬다는 어디 가다 넘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압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증거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낚싯바늘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낚시를 가서 난 상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도주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일단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강압수사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격하게 항의를 하자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용의자는 그 길로 도주를 했고요. 경찰은 네네. 후에 블랙박스를 뒤져보니까 삭제된 흔적이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걸 네네. 복원을 해본 후에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게 가장 중대한 증거,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데요. 문제는 그와 같은 자료를 뭐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안타까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용의자 지금 행적이 묘연하고요. 일단 그 용의자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 삭제한 부분을 복원 작업 중에 있는데 복원된 데까지만 보면 누군가가 삽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차량이 예. 농로 주변을 계속 다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발견이 된 건데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의심은 가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특별한 연유가 없는 다음에야 아마도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용의자는 강원도 영월로 갔다가 대전, 전주를 거쳐서 다시 군산으로 잠입했다는 게 지금 경찰 발표입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멀리 도망치지 않고 다시 군산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이제 차량을 그쪽에다 두고 왔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아마 그 차량 인근 지역으로 집중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일종의 이제 도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본거지로 일시적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해보죠. 일단 강원도에다 차는 뒀으니까 아마 거기서 수사하겠구나 하고. 그렇죠. 며칠이라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으로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것도 여러 번 차량을 바꾸어 타면서 결국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군산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떤 장기적인 도주 계획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기보다 무엇인가 불의에 이제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행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럼 쉽게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군산까지 들어온 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 가지 그 범행 수법에 대한 인식을 다 이미 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군산이 아무래도 항구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본거지로 돌아와서 장기 이제 도주를 준비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모범 경찰로 뽑혀서 표창장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들, 수사 경찰들은 더 의심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배신감은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꼭 잡아서 이게 무슨 확실한 범인인지 아닌지 사연이 있다면 무슨 일이었는지 속 시원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